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자리 한다인 시작합니다. 최신 취업 트렌드 전략까지 최근에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보면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 방송하고 있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셔볼게요.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 아주대학교 정광식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취업이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조금은 더 쉽게 풀어드리려고 애쓰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금 쉽게 풀어주시고요.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좀 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으로 조금씩. 일상으로 네. 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취업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식입니다. 네. 첫 인사 고민하시더니 행복을 빌어주시면서 시작하셨네. 그러니까 한 게 이겁니다. 아니요, 좋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죠. 네. 두 분과 오늘도 알찬 얘기 좀 나눠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AI 자소서에 대해서 알고 나서 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참 힘들겠다. 제가 네, 공감을 맞습니다. 좀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의 취준생분들은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아주 대량으로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한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화상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아마 러프하게는 들으셨을 텐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상 면접,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속도가 빨라지고 네. 앞당겨지면서 면접도 트렌드가 변했고 예전에도 화상 면접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보편화돼서 이제는 전략도 좀 철저하게 세심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러면 화상 면접 경험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있으십니까? 네. 실은 저도 이제 학교 이제 면접을 볼 때 화상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네. 채용되는 면접? 네, 맞습니다. 이 면접은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이제 교수 면접을 보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또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어디 한쪽의 사무실에서 그 핸드폰을 켜고 제가 화상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차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핸드폰이다 보니까 알람 울리고 막 꺼졌다 켜졌다. 저도 어떻게 봤는지 막 정신없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게, 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지도하기, 좀 알아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저도 들었었어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환경상의 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환경이 그 면접을 보고 있는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 면접이 좀 대세가 되고 이슈가 그렇죠.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일단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정 교수님 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머,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점 하나하나 잘 살려서 여러분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두 분 짰어요? 아닙니다. 돌발. 진짜로? 저도 왜냐하면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면 평가자가 되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면을 해야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자기소개하시는 거를 들으시면서 잘하네. 교수님인데 왜 생각보다 나보다 못하는데 평가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효율성에 대해 좀 깨닫게 되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단 이 부분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도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기업은 항상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화상 면접 이슈가 된 좀 이유가 면접비를 안 줘도 됩니다. 오, 우와. 그렇죠. 되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면접 가면 이제 면접 후기를 쓸 때 거기는 얼마 주더라 이런 걸 쓰는데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이크를 샀으니까 카메라를 샀으니까 돈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기업이 좀 세이브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시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좀 접속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면접장 가서 보면 약간 그 낯선 환경이 힘들 수 맞아요. 있는데 내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보통 거기서 많이 보시니까 그런 데서 보면 좀 안정감도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AI 자소서 얘기했었고 그 전에 AI 면접 얘기는 대표님하고도 좀 네, 여러 번 맞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AI 면접이 있고 오늘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 화상 면접이 있단 말이죠. 그럼 네.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차이는 여러분들 크게 뭐 다르다고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AI는 정형화된 거죠. 면접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 AI가 여러분들에게 답하고 그게 녹화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화상 면접은 직접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집에서 저를 보시면서 쟤는 생긴 게 그렇구나라는 그런 부분 평가에서부터 되거든요. 실은 이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방금 전에 뭐 얘기했던 것 좀 약간 첨언을 네네네. 하게 되면 실은 이제 이 화상 면접이 대두된 역할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업 듣는데 문제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 기업이 이게 파악이 됐던 거긴 하거든요. 아, 뭐 줌이라든지 네. 비대면으로 네. 수업 듣는데 전혀 문제가 네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채용이라고 하면 네. 막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화상 면접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야, 그 서류 통과됐어? 그 몇 명만 살짝 커트라인 올려가지고 인원 최소화해서 화상으로만 면접만 보게 되니까 기업으로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이게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은 어떤 정도가 있었냐면 AI 그 면접, 모의 면접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단체에서 샀어요. 이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단체. 근데 애들이 안 한대. 갖다 좀 쓰래 저보고. 아니 저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화상 면접을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MC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그 대면 면접은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에서 보는 화상 면접 직접적인 네.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 직접 평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네네. 첨언을 드리면 AI 면접은 사실 면접이라고 좀 보긴 힘들고요. 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들이 채용해서 활용해서 쓰는 게 AI 역량 검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면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초 역량을 테스트하는 게임이라든지 인성 검사 이게 위주로 되는 거고 화상 면접은 말 그대로 진짜 면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접근하실 때에 AI는 역량 검사 차원, 화상 면접은 진짜 면접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AI 면접은 말은 면접이지만 그렇죠. 역량 검사 예, 예. 측면이 훨씬 강하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나서 네. 면접하는 그거를 조금 멀리 그렇죠. 비대면으로 맞습니다. 하는 게 화상 면접이다. 네.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 다 비용, 효율성 이런 걸 많이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님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네네. 앞서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끝나도 네. 실은 이제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기업이 이제 맛을 봤잖아요. 이 돈이 안 들어가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만큼 중요한 어떤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면접 정도는 아무래도 그 화상 면접으로 되고 실제 마지막 채용 단계, 그러니까 임원들이 얼굴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원을 봐게 되니까 그 2차 면접은 또 이제 그 와서 봐라라고 하는 형태가 조금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로나가 솔직히 지금 계속 이제 제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네.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더 약해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번에 손을 못 놓잖아요. 화상 면접도 이렇게 좀 비슷한 성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 모두가 이제 채용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손 떼자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면접을 조금씩 보면서 계속 화면이 그 화상 면접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면 그 뭐 한 1년 정도는 가겠죠. 계속은 당분간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화상 면접을 하면 뭐 편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취준생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를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음성 전달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노트북 보통 뭐 최신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네. 않다면 면접을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PC방을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컴퓨터를 어디선가 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화상 면접으로 보는 건 좋은데 그럼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업도 화상 면접을 보는 형태를 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회사에 오라고 해요. 회사에 오라고 해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보세요. 근데 집에서 보세요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야 되는 번거로움, 어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업들이 이 점을 배려해서
화상 면접으로 보시되 그냥 기업으로 다 오게 해서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대표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랑 지금 말씀이랑 쭉 정리해 보면 화상 면접의 장단점이 좀 정리가 네, 되는데 맞습니다. 좀 정리를 몇 가지만 해주신다면? 일단은 화상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 특별히 네. 뭔가를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을 좀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1차 면접은 화상 면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네. 그게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회사에서 화상 면접의 형태로 좀 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저는 마이크, 음성 전달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네네. 생각하시는데 마이크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음성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네네. 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표현이 되겠지만 결국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에 있어서의 비언어적인 부분도 신경을 조금은 더 써주시면서 입꼬리에 약간은 가식이지만 웃으면서 대답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것도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게 확실히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자, 화상 면접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중구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을 격려하고자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 상황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 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죠. 취업 장려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중구인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취업 장려금 및 서울 청년 수당 수혜자 등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군 복무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취업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모바일 중구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월 31일까지이며 서울 청년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상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대표님, 네. 앞서서 비용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부담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계신 곳의 거점에 보면 전국의 청년센터라든지 고용센터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청년센터 등에 보면은 웬만한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 보시면은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저는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몇 번 좀 방문하셔서 그 상황에 조금 익숙해지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를 재학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도 보면 화상 면접장이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세 번째는 좀 약간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뭐 개인 방송을 하는 친구분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요즘 많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최대한 좀 부담 안 되게 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면접관으로 이제 활동들도 하시니까 네, 네. 화상 면접을 통해서 볼 때 네.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잘 보이더라.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경험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있으십니까? 그 좀 특별한 사례가 있어요.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가 다리를 떨더라고요. 아,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화상으로. 네, 좀만 들어보십시오. 네, 네, 네. 아우, 죄송해요. 아니 왜냐면 다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도 이제 제 단전까지 정도 보이는데 이게 다리를 떨면요 카메라가 떨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는 긴장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긴장을 하는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다리 떠는 건 안 보이겠지. 그 긴장 떠는 걸 다리로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리 떨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진짜요? 해서 해봤더니 어떻게 하셨니? 그거 뭐 카메라가 떨리는데 뭐 다른 지진 난 게 아니면 당연히 이제 그거밖에 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했던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좀 모르겠어요.
강아지를 정말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렇죠. 네. 반려동물.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거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서 두 가지가 사례가 많아요. 강아지가 막 뛰어다녀요. 근데 본인 강아지는 귀여우니까 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쟤는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 강아지는 왜 뛰어다닐까? 뭐 짖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밖에서 짖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강아지를 안고 고양이를 안고 면접 보는 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전화 받는 거는 너무 많죠. 본인도 모르게 받는 거니까.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 어머니가 이제 과일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엄마 저 이제 면접 볼 거다, 혹은 이제 당분간 들어오지 마라, 집에 이제 뽀삐 좀 밖에 해달라, 좀 관리 좀 해달라, 좀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사례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을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그렇죠. 네. 사소한 거에서 면접관들은 네. 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와, 좀 황당한 사례들이. 아마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스튜디오잖아요. 솔직히 스튜디오는 잘 꾸며져 있는데 화상 면접을 처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부터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준비를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뒤에 이제 옷걸이든 뭐 이런 것들라도 좀 쳐서 좀 깔끔하게 좀 하면 이 친구가 면접 보려고 준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집 방 뒤에.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업데이트가 돼서 네. 그 화면을 잘 이렇게 뒤에 배경을 잘 뭐 블러 가려주는 처리도 게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네. 여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카메라 또 이런 성능에 따라서 얼굴이 막 반씩 사라지는 경우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성의를 보여준다라면 크로마키 천을 사는 게 또 비싸니까 그 문구점에 가면 전지 있잖아요. 전지를 하얀색. 그런 거를 활용해서 좀 붙여놓는다라고 하고 좀 구탱이에 회사 로고 좀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그리고 면접관님한테 저는 처음에 익스큐즈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밖에 볼 수 없어서 좀 약간 좀 이런 환경을 보여도 죄송한데 오고 싶어서 좀 깔끔하게 최대한 해놨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 하면 면접관님들 다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그런 공간이니까 이해해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해내서 공감대를 좀 만들어내냐.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면접장 볼 때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가급적이면 열심히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디테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락한 사례, 그래서 네. 어쨌든 탈락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네. 때문이라도 그런 사례도 좀 들려주세요. 정말 안타까웠던 사례가 하나가 있었던 게 1차 면접에서 네. 정말 잘 봤어요. 이 사람은 직무에 대한 부분이나 본인의 얘기하는 거나 하다못해 스피치까지도 잘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2차는 더 잘 보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랑 카메라 이런 것들을 싹 업데이트 해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플랫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바뀌면은 에러가 났을 때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는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긴장하면 더 안 찾아줍니다. 맞아요. 우리 만약에 급하면 야 119가 몇 번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끊기고 그다음에 안 들리고 몇 번에 솔직히 그 분에게도 기회를 좀 더 뒀던 게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또한 면접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죠. 탈락시켜라라고 해서 안타깝게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플랫폼이 세팅이 돼 있으면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대로 봐라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측면이고 예, 예. 진짜 이런 기계적인 것들이 측면. 이제 그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은 뭐 시간이 많으면 내가 그냥 알아서 이거저거 만져보면 되는데 그 순간에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대표님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장비 얘기도 좀 그렇죠. 제가 또 곁들여 말씀드리고 주셨는데, 싶은 네. 사례는 약간 좀 어이없는데 저도 이제 상반신만 나오고 있는데 면접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도 거의 이제 상반신만 거의 정장을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풀 정장을 갖춰라. 왜냐하면 카메라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게 보통 노트북 앞에다가 거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치 않게 카메라가 떨어졌죠. 우당탕탕탕 떨어지면서 나의 하의를 다 비추고 보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서로 좀 약간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면접은 저는 대면이 됐건 비대면이 됐건 항상 보수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풀정장을 갖추면 또 마음가짐도 조금 더 면접에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앞서서 마이크 신경 써라. 네네. 음성이 좀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사실 뭐 조금 더 예쁘게 그렇죠. 잘생기게 보이고자 하는 거는 네. 뭐 이것도 성의일 수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뭐 그렇다고 화장품 여러분들- 모델처럼 뭐 그럴 그렇죠. 수도 없고. 예, 뭐 포토샵 이런 거 어.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꼬리 있잖아요. 네. 입꼬리를 조금 잘 올리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면일 경우에는 잘 눈에 안 띄는데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 아무 대답 안 하고 무의식인 상태에서 내 표정이 어떤지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약간의 이렇게 항상 웃음, 그 다음에 약간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명 잘못 활용하면 이것도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홍선혜 MC 아.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좀 네. 미리 찍어봐라. 내가 정말 무슨 뭐 눈, 코, 입도 이렇게 다 사라지고 하얗게 나오지 않은지 너무 네. 부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은지 네. 뭐 제가 말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좀 근데 조언 제가 드리고 싶네. 여기 와서 느끼는 거지만 네. 홍선혜 MC님은 참 이 실물과 카메라가 너무 안 받으세요. 아 그래? 아, 정말로 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라는 말씀도 드리며 아 그래요? 조명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인 쓰겠습니다. 진짜로 실물이 훨씬 좋다. 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외모나 어쨌든 보이는 거 마이크 조심해야 되고 일단 내용이 중요한데 네, 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거나 예, 예. 말투가 좀 뭔가 면접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런 예, 것도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그 더 집중도가 짤 거거든요. 짧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3분 지나면 안 보시잖아요. 면접은 맞아. 얼마나 더 맞아, 하겠습니까? 맞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답변 자체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축약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하려고 하셔야 돼요. 꼭 그걸 초로 나눠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10초에서 15초, 길게는 한 30초 내외로 해서 답변의 케이스별로 좀 나눠 놓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크립터를 만들어서 하시되 좀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막 답변했던 걸 쭉쭉쭉 읽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중간에 뭐 어나 음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살짝 넣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효과적인 게 집에서 핸드폰으로 입을 뒤집어 쓰시고 꼭 촬영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수 이불을 있어요. 뒤집어 쓰고 촬영을 하면 까맣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이제 부끄럽잖아요. 손발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 찍는 게 특히 면접이니까 나도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피드백은 잘 되는데 이게 하면서 애들이 지우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꼭 촬영을 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불은 꼭 뒤집어 쓰지 않고 아. 그냥 네. 찍어도 된다. 그리고 요즘에 또 말씀해 주신 플랫폼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그건 적응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나와서 제 모습과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완전 닭살이 엄청나게 돋았는데 네. 익숙해지니까 또 나같지 괜찮더라고요. 않잖아요. 네,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 듣는 거랑 표정 보시는 거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피치 훈련하는 거랑 그렇게 네네. 다르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길이도 적당하게 맞춰야 되고 뭐 추임새 같은 것도 너무 많지 않게 적당하게 넣어야 되고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다리 떨기 같은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성의를 보여야 된다.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네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정장을 갖춰 입고 네네. 하자. 뭐 이런 것들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상 면접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못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정리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저부터 좀 네. 말씀드리면 네. 화상 면접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제 면접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앞에서도 해주셨는데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은 여러 번의 연습 그리고 이제 그 최대한 좀 정장 옷을 좀 갖춰 입어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화상 면접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좀 조명을 잘 받고 싶으면 마지막에 그 책상 아래에 A4 용지 몇 개 살짝 좀 깔아놓으시면 그나마 조금 더 얼굴이 좀 화사하게 보이지 반사판? 않을까. 네, 반사판이죠. 그 가성비로죠. A4 용지로 네, 좀 네.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일단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을 견뎌내시느라 여러분들 참 수고가 정말로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예, 일단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됐건 똑같은 면접의 형태입니다. 대신에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면접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측면, 어떤 것보다도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을 조금 압박하거나 꼬집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런 표정이나 화내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 진짜 중요할 네. 것 같고요. 실전에서 잘하려면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혁 대표님, 정광식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동작구 소식입니다. 서울 동작구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노량진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만 19세에서 24세 청년의 고민거리를 주제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는 8.6%에 불과했던 일자리 고민이 2020년에는 40.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을 정도라고 하죠. 동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취업 시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멘탈 코칭으로 취업 상담은 오는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에 실시가 되고요. 1:1 컨설팅, 자소서 클리닉, 모의 면접 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멘탈 코칭은 월 2회 3시간씩 마음의 힘 기르기, 비전 설정 등 취업 성공에 대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4월에서 10월 구글, 네이버, 삼성전자 등 분야별 기업 현직자와 함께 직무 관련 멘토링, 특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센터는 노량진로 190, 지상 2,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취업 상담실, 면접 정장 대여실 등 미니 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스터디가 가능한 세미나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도움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